합리적이지 못한 가격과 치명적인 맥세이프와 울트라 와이드밴드의 부재, 그리고 애플 직원분께 들은 단점까지. 그럼에도 이게 결국에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폰이라면 제가 조금 더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수령 후에 3일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첫인상이랑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궁극적으로 이 제품은 후면이 예쁜 아이폰입니다. I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6e, 말이 많았던 제품이죠. 발표 전에는 나름대로 기대가 많았던 제품인데 발표 직후 가격과 여러가지 기능들의 부재로 이미 반응은 안 좋은, 이번에 수령을 하면서 애플스토어 직원분에게 이것저것 여쭤본 것도 있고 먼저 알려주신 것도 있는데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망작인지 진정 리뷰어들만을 위한 폰인지 알려드리고, 그래도 이때 이런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점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언박싱을 간단히 해보면 이 노치가 벌써 보이네요. 이번 아이폰 16e의 디자인 정체성은 싱글 렌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박스만 보면 전면 디스플레이의 노치 부분이 보여서 신형 스마트폰이라기보다 이전의 아이폰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확실히 깔끔하긴 하죠. 이렇게 보다가 렌즈가 3개인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확실히 렌즈가 하나인 게 깔끔하긴 하죠. 얘네들도 나름 이 카메라 배열을 가장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걸 텐데 역시 심플 이즈 베스트긴 해요. 보급형에도 들어온 액션 버튼, 그리고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스티커도 안 주더라고요. 스티커 있으면 그래도 가끔씩 요긴하게 썼는데, 보면 C2C 케이블, 유심 제거핀, 구성품은 끝입니다. 네, 지금 설정을 마치고 왔는데요. 이 제품의 장단점을 보기에 앞서 디자인 부분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고 6.1인치에 가까운 디스플레이 크기, 또 노치형 디자인을 택하고 있죠. 보급형인데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온 것도 실망한 분들이 좀 계시던데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 물론 이 화이트와 블랙이 가장 많이 팔리는 색상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더 존재감 있는 색상을 바란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애플스토어에서 이렇게 색상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직원분이 잘 보면 이게 마감이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니까 맨들맨들한 16과는 달리 16E의 마감은 조금 더 거칠게 되어서 만졌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쁘긴 진짜 이뻐. 깔끔한 게 역시. 이게 전작과 전전작인 아이폰 15과 16은 컬러 인퓨전 글래스 소재의 후면이었다면 이번 아이폰 16e는 후면 글래스가 그냥 일반 글래스 소재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이는 제 생각에 컬러가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단조롭게 두 가지로 출시를 해서 이 또한 여러 공정이 필요 없고 원가 절감을 위한 게 아닌가 싶고요. 확실히 렌즈가 하나고 카툭티가 덜해서 이렇게 덜컹거리는 게 덜하네요. 얘는 아주... 그리고 60Hz의 주사율 탑재, 이건 예상했죠. 이보다 상위 모델인 16이 60Hz라 그 이상으로는 나올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120Hz의 제품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역체감으로 좀 뚝뚝 끊겨 보이겠죠. 사실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최대 밝기가 기존 아이폰 15, 16에 비해서 좀 아쉽습니다. 아이폰 16처럼 1니트의 최소 밝기가 없는 건 넘어갈 수 있어도 800니트의 일반 밝기, 1200니트의 최대 밝기로 밝기 차이가 나는데 야외 최대 밝기도 없어서 이렇게 안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밖에서 사용을 하면 정말 예전 폰을 쓰듯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외 최대 밝기가 없다는 점, 아이폰 16은 최대 2000니트까지 올라가거든요. 때문에 확실히 아쉬운 점이죠. 칩셋을 보면 A18 칩셋으로 성능 좋습니다. 물론 4코어의 GPU로 아이폰 16의 5코어 차이가 좀 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별 문제는 안 될 겁니다. 특히나 이 제품을 구매하실 타겟층 분들은 말이죠. 게임 설정을 나름 높게 설정을 해도 엄청 부담이 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격 대비는 모르겠지만 포지션 대비 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싱글 카메라라서 디자인적으로 만족도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게 사용을 하는데 어떨까 싶잖아요. 사실 이 렌즈가 하나라는 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아이폰 사진이 감성 있다는 말을 들은 시기가 싱글 렌즈, 듀얼 렌즈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아이폰까지 소환을 해서 인스타 사진 업로드용으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디테일이 잡힌 사진을 찍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메인 광각 크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이 메인 카메라가 16과 완전 동급은 아니거든요. 싱글 카메라라서 아이폰 16에서 울트라 와이드만 빠졌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아이폰 16급 해상도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는데 화소수만 같고 렌즈 센서는 조금 더 작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프로 아이처럼 크진 않을 거니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48메가픽셀을 다 쓰려면 설정, 카메라, 포맷에서 해상도 제어기를 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위에 HEIF 최대라고 써있죠. 이걸 누르면 48메가픽셀을 다 쓸 수 있고 이걸 끄면 28메가픽셀을 사용하는데 그냥 끄고 사용을 해도 무방해요. 이게 손실 없는 두 배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1배에서 2배로 넘어갈 때 마치 렌즈가 하나 더 있는 것 마냥 두 배에 맞게 이렇게 재설정이 되는 걸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치면 흔히 말해서 이 2배에서 3배 사이가 우리가 말하는 표준줌에 해당되거든요. 5배까지 당기면 많이 깨져 보이긴 하는데 3배까지는 무난하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때문에 이 카메라를 사용해보면 그냥 여러 방면으로 생각 안 한 결과로는 아이폰 16과 거의 결과가 비슷하다. 다만 카메라에서 더 빠진 점이 있다면 싱글 카메라이기 때문에 접사가 안 되고요. 이거 은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접사가 안 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시네마틱 영상 촬영 안 되고요. 인물 사진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말 그대로 인물만 가능해서 사물이나 동물 등을 찍을 때 인물 사진 활용 안 되고요. 공간 촬영 안 되고 액션 모드도 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싱글 카메라라 깔끔하지만 이로 인한 여러 단점들을 볼 수 있긴 하죠. 그래도 일반적인 사용에는 위에 말한 기능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때문에 가격만 합리적이었다면 카메라도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점 얘기를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면 이 맥세이프 빠진 거 뭐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때문에 붙지 않기 때문에 애플 스토어를 가도 보통은 맥세이프 충전기로 이렇게 전시를 해두는데 아이폰 16e는 이 때문에 거치 형식의 충전기가 새롭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품 케이스도 같이 사려 했는데 맥세이프 마그네틱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가격은 비싼데 말이에요. 그래서 치투는 안 되더라도 맥세이프를 쓰려면 이런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건 시피겐 제품인데 근데 얘는 풀 TPU네? 요즘에는 이렇게 옆에가 TPU고 이 부분은 PC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젤리 케이스 좀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아무튼 착용을 해보면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잘 붙죠. 그래도 무선 충전이 7.5W이기 때문에 혹여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선 충전으로만 충전하는 거 좀 느리기 때문에 그리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도 촬영용 맥세이프 또는 회사나 집에서 이렇게 그냥 올려두시고 사용하시는 용도라면 정품보다는 이런 케이스를 구비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맥세이프 전용 액세서리들도 사용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정품 케이스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얘도 보여드리면 색이 예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맥세이프가 있는 케이스를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애초에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올려두었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도 얘는 뜨지 않아요. 애플은 이 맥세이프에 큰 광고도 하고 자기들만의 기술이기도 하면서 이걸 왜 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치투는 아니더라도 그냥 링이라도 달아주지. 정 아니라면 이렇게 정품 케이스에 갤럭시처럼 이렇게 치투 레디라도 지원을 해주면 사용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맥세이프만큼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UWB의 부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갤럭시 S25 기본형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아쉬운 점이 은근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에서의 부재는 특히 더 아쉽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 UWB를 지원하는 차키, 테슬라나 BMW 등 기능들을 사용 못하고요. 이는 예전 아이폰부터 지원을 해줬던 건데 여기선 뺐어요. 그리고 나의 찾기, 이게 4월부터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안 되고요. 아쉽죠? 이제는 되나 싶은데 이 신형에서 되지 않으니까. 물론 기본적인 위치는 뜰 겁니다. 다만 세세하게 찾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태그, 이것도 곧 2세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맥세이프와 울트라와이드밴드의 부재, 이게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너무 아쉽죠. 그러면 장점이 있을까요? 애플 최초의 5G 모뎀을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단점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점은 배터리 타임이 늘어났다. 비디오 플레이 타임이 최대 26시간으로 16보다 4시간이나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점 긍정적으로 본다면 좋은 점이고 디자인 예쁘고 칩셋 성능도 좋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가격이 장점이 되어야 하는 제품이었어요.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 쉽사리 구매를 못한다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이 제품 구매자는 리뷰어들이 다일 거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현재로서는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제품이지 않나.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한 80만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손이 갈 것 같은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70만원 후반대까지는 내려와야지 칩셋 성능 괜찮고 디자인 예쁘고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되는 그런 장점이 부각되는 제품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격에 이 성능이면 꽤 메리트 있는 거죠. 이게 당연히 애플 자체적으로 가격을 내리진 않을 거니까 오픈마켓이나 통신사 구매를 잘 활용을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온다면 그때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떤 분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디자인 중요하다, 가벼운 게 최고다, 그리고 어차피 나의 찾기가 없어도 잘 살았다, 디지털 찾기 필요 없었고 맥세이프도 잘 안 쓴다, 케이스 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70만원대, 80만원대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해지는 순간 그때는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구매를 하신다면 솔직히 아이폰 16이 무조건 좋고 아이폰 15도 대안이 될 거고요. 갤럭시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거 사전 예약으로 104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가격 차이가 두 개 지금 당장은 별로 나지도 않죠. 하지만 기능은 훨씬 좋다는
만일 조금 더 참을 수 있다면 17이나 17 에어 이런 모델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폰 16e가 이 가격인데 새로운 아이폰들은 얼마에 나올까 걱정이 되네요. 정말 아이폰 16을 더 팔기 위해 그리고 아이폰 17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제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막바지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 제품을 조금 더 써보고 싶어서 수령 후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좀 리뷰를 할 때랑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사실 크게 본다면 저도 다른 분들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당장 이 폰을 추천드리진 못하죠. 다만 다른 관점의 시선도 필요하고 제 얘기가 무조건 맞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도 통하는 편이고 말이죠. 이번에 제가 사진 샘플을 찍으려고 거울 셀카를 찍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맥세이프, UWB 중요하고 카메라에서도 망원이나 접사 그리고 시네마틱 모드 이런 걸 중요시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예쁜 게 다야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당연히 이건 나쁜 게 아닌데 제가 보통 테크 제품의 행사장을 가면 거기 계신 인플루언서 지인분들은 거의 무조건 갤럭시 울트라나 아이폰 프로 또는 프로 맥스와 같은 최신 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다른 행사장, 옷이나 소품 이런 곳에 가면 이와 반대로 최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좀 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갤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신 폰을 쓰시더라도 이런 예전 아이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죠. 저는 아이폰 5C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 2-3년 전에 토크 영상으로 올린 게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인 얘기이긴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제품은 후면이 예쁜 아이폰입니다. 이에 대한 수요는 가격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에어팟 그리고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 맥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은 더 늦게 이렇게 유행을 했거든요. 하지만 유행이 시작되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분들, 더 나아가서 연예인분들이 찍은 거울 셀카 또는 남이 나를 찍어줬을 때 내 손에 들려있는 폰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예쁘게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수요가 확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격도 안 내려오겠죠? 때문에 이번에 이 제품을 보고 그냥 예뻐서 사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폰의 성능을 그렇게 안 따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걸 더 예쁘게 보신 분들은 이거와 아이폰 16이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걸 구매하실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보다 주류인 분들도 많고요. 이건 오랜만에 제가 다시 주제를 잡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은 이 아이폰 16e 어떻게 변화가 되면 구매 의사가 생기실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전 텐이었습니다. 피스!